뉴마이 하우스, 뉴마이 아파트의 정지하 대표입니다. 단독주택 신축 또는 아파트 인테리어 또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할 때 많은 건축주분들이 보일러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보일러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분 한 분 모시고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린나이 코리아 상품기획팀의 최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일러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작게는 3가지, 넓게는 4가지인데 작게는 이제 기능적인 에너지 소비량 뭐 등급이겠죠. 그다음에 뭐 온수 뭐 얼마나 빠르게 뭐 온수를 뭐 제공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보일러가 보일러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일러 디자인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컨트롤러 디자인도 보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보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좀 조절을 한다든지 저희는 이제 시공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제품을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능을 알아서보다는 이제 본인이 써봤을 때 문제가 없었다든지 저희도 뭐 다양한 보일러를 많이 썼지만 린나이를 좀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네. 사실 우리 시공자 입장에서는 디자인이나 성능 같은 경우는 몸으로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그전 거에 대비해서 얼마가 낮아졌는지 가스비가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당장. 그러면 가장 체감하는 게 이제 망가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AS센터에 전화했을 때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 린나이랑 거래했을 때가 가장 좀 고객한테 욕을 좀 덜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A라는 브랜드를 썼을 때 그 회사에서 뭐 똑같은 증상을 해서 몇 번을 AS를 계속 좀 이렇게 좀 불친절하게 한다 그러면은 시공의 영역도 아니고 가전제품의 영역도 아닌 약간 애매합니다. 보일러 회사에서 대응이 좀 잘 안 돼서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다른 브랜드로 이제 바꿔준 적도 있어요. 린나이 제품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꾸준히 이제 린나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인데 린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AS를 좀 제 생각엔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좀 이유가 좀 있나요? 가전제품들이 고장이 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데 뭐 TV, 세탁기 이런 것들의 고장과 보일러의 고장은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나게 되면 당장 씻을 수도 없고 난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추워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사실 평상시엔 잘 모르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또 그만큼 소중함을 느끼는 게 보일러거든요. 심각하죠. 밤에 밤 늦은 시간에 망가지면은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께서 더 크게 클레임을 거실 수도 있고 심각하죠. 그럴 수밖에는 없을 거다라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최대한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요. 저희 린나이 같은 경우는 AS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딱 걸려있는 문구가 품질은 생명이다라고 그래요.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까지 그 제품에 대한 품질도 품질이지만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것도 저희는 품질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을 마지막에 폐기할 때까지 의 모든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떤 기업 문화가 이런 그 AS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사 직영 AS를 하고 있고 그만큼 철저하게 AS를 관리하고 또 투명한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좀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그 어떤 설치 환경과 어우러져서 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서비스를 하고 수리를 해도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품을 저희가 단순히 뭐 교환을 해주거나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수거해 와서 내부의 품질 개발 부서에서 이 제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시는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량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해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린나이 본사의 직원이 아닌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제가 이제 보일러 관련해서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32평 아파트 사는데 40몇 평짜리 보일러를 쓰면은 훨씬 따뜻하고 물도 빠르게 나오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걸로 쓸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 효율을 좀 용량을 좀 큰 걸 쓰는 거죠.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나요? 가급적이면 평형에 맞는 보일러를 쓰시는 게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가스비 절감도 되고 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보일러가 항상 이렇게 최대치로 가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방이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정 온도는 높은데 현지의 온도는 낮다. 이 차이가 크다.
네. 이럴 경우에는 보일러가 최대로 가동이 되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고객이 설정해 놓은 온도에 다다르고 있다 그랬을 때는 보일러가 자동적으로 이 보일러의 가동 비율을 이렇게 낮춥니다. 아, 가스레인지로 따지면 불을 약하게 하는군요. 그렇죠. 네. 예, 자동으로 이 온도 값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기 조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큰 보일러를 써도 얘가 필요한 열량만큼만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큰 걸 썼는데도 중불이나 약불로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난방할 면적은 작은데 큰 보일러를 쓴다. 그럼 계속 강불로. 그렇죠. 그럼 보일러가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실제로 얘가 이렇게 약한 불로 지속적으로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꺼졌다 켜졌다가 반복이 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난방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보일러 또 제품 수명에도 좋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보일러사들의 제품들 자체가 난방보다는 온수 자체의 열량이 좀 더 높아요. 우리나라의 그 생활 환경 자체가 난방보다는 온수 사용량이 좀 많은 그런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온수 사용량이 부족하지 않게 기본적인 용량보다 온수 쪽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적보다 한 단계 높은 걸 선택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사용을 하실 때 난방은 잘 됐는데 우리는 온수 가족이 많아서 온수를 쓰다 보니까 온수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온수 사용량을 한 단계 좀 고려해서 한 단계 높은. 근데 기존의 난방과 온수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면 굳이 높은 걸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2평인데 세 식구 살면은 그냥 32평 그렇죠. 쓰면 되는데 32평인데 애를 많이 낳아서 일곱 식구가 살아. 그러면은 조금 큰 평수로 쓰는 게 좀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온수 양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꿀팁이다. 이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내용인데 상향식 보일러가 있고 하향식 보일러가 있는데 어떤 걸 쓰는 게 맞느냐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대부분은 아마 하향식 보일러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식 보일러라는 게 뭐냐면 바닥면보다 보일러가 위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럴 때는 하향 난방수를 밑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하향식 보일러라고 하고요. 단독주택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하실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지하실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1층, 2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보일러의 난방수를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상향식 보일러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상향식 보일러가 하향식 보일러보다 가격대가 조금 비싸요. 그 안에 이제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하게 상향식 보일러를 쓰지 마시고 하향식 보일러를 쓰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향식 보일러를 쓰시고 상향식은 그 필요한 현장에 맞춰서 상향식 보일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방비 또는 이제 가스비와 이제 가장 직결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 소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각방 제어기를 요즘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설치하잖아요. 각방 제어기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가스비가 절약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도 조금 제일 있고 많죠. 또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많이 때문에 달라지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각방을 사용하게 되면 또 가족 구성원들마다 선호하는 온도대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쾌적한 난방과 추가적으로 가스비 절감의 효과, 안방, 자녀방, 거실 동시에 난방을 하게 되면 보일러가 한 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다 난방을 하거든요. 안방은 켜져 있고 자녀방은 꺼져 있다가 안방이 온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안방에 요즘 더운 것 같아서 껐는데 자녀방은 난방이 안 돼서 틀면 보일러는 합산을 하면 결국 요 시간 해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돌고 있는 거. 물론 이제 보일러는 필요한 열량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동 비율을 이렇게 줄이기는 하지만 아주 무작정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줄일 수 있는 또 한계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쾌적하게 난방은 할 수 있지만 가스비 절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걸 또 잘 사용하시면 필요한 곳만 난방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간 어디 출장을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그 불필요한 시간에 난방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핫투핫이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허를 낸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PCM 보일러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온수를 조금 더 이제 유지를 하는 그런 제품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구들장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엑셀 배관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요거를 이제 거기다 자갈을 막 이제 엑셀 배관에 깔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3세대라고 볼 수 있죠. PCM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피자 배달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제품이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핫팩이에요.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이 열을 이제 잡열을 가지고 네. 있어서 이제 시멘트 몰탈이나 자갈보다도 한 4배 정도의 잡열을 가지고 요 아이디어가 어떤 것 같아요? 뭐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유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보일러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보일러는 효율은 이미 높아질 만큼 네, 높아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열재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말씀하셨던 이 상변화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결국은 가스비도 줄이고 네. 또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면 대기 오염 물질도 줄어들고 네, 네. 지구 환경도 개선이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보일러 막 2등급, 3등급 안 나오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2등급, 3등급인 제품은 없고 1등급과 4등급 제품만 있다고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예. 1등급과 4등급만 예, 있고. 그렇죠. 네. 예. 4등급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4등급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기관리 권역 이외의 지역에서만. 네. 그러니까 2020년도 4월 달에 네. 대기관리 권역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제도인데 네. 우리나라의 대기관리 권역이라는 권역이 있어요. 네네. 이 권역은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고 네.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지역 내에서는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1등급 보일러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축이 됐던 뭐 리모델링이 됐던 인테리어 됐던 거의 1등급 보일러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에 네.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에 배수구가 없다거나 네. 예,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4등급 보일러, 그러니까 환경부 기준으로는 2종 보일러라고 하는데요. 네, 네, 네.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네. 그 설치 허가를 네. 받고 2종 보일러 설치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1등급 보일러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에 이 배수구가 없습니다. 예, 원래 안전 때문에라도 배수구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콘덴싱 보일러 1등급은 이제 웅축수라고 하나요? 네, 네, 웅축수로 해서 물이 이제 계속 작동되면서 떨어지게끔 네, 돼 있잖아요. 예. 배수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파트, 아,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 20, 30년 된 아파트들은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정말 몰라서 배수구를 안 만든 회사들이 있습니다. 배수구를 만들기가 귀찮아서 이제 뭐 4등급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응축수뿐만 아니라 이게 보일러가 잘못돼서 예. 터졌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네. 뭐 했을 때 줄줄줄 셀 때 예. 그거를 바가지로 푸기 싫으면은 예. 이 배수구가 꼭 그렇죠. 있어야 돼요. 예. 스마트홈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보일러가 이제 많이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런 게 발전됐나요? 사실 뭐 IT 강국이잖아요, 한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스마트홈 서비스도 많이 발전을 했고, 네. 뭐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보일러사들도 네. 2010년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을 해서 지금 다양한 그 스마트폰 제어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일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 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네이버 스마트홈 서비스라든지 또 SKT, LG 네. U 플러스, KT의 스마트홈 서비스 네, 네. 그리고 삼성, LG의 스마트홈 서비스 엄청 많네요. 예, 그리고 구글, 아마존의 스마트홈 네. 서비스랑 다 연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가전들과 통합적으로 제어를 하고 네. 또 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일러를 등록을 해서 네. 거기서 또 하나로 통합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많이 발전했구나. 예, 에너지 사용을 얼마만큼 했고 또 앞으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네. 관리할 수 있는지 네. 이런 쪽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서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린나이가 네. 이게 참 보면은 그 LG라는 회사가 보면은 마케팅을 좀 잘 못한다고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근데 린나이도 보면은 홈페이지를 봐도 정보가 좀 잘 안 나와 있고 네. 뭐 광고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아, 좀 소극적이었죠, 저희가 소극적. 그동안? 인터넷에 연결하는 보일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죠. 그렇죠. 네. 2000년 초반에 네. 나왔으니까 2003년 정도였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스마트홈도 제일 먼저 스마트홈 뭐 그 당시에 보일러 제조사들이 네. 이제 저희 국내에 그 아이폰 네. 출시되면서 네. 앞다퉈서 그 서비스를 내놨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고 하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인터넷으로 제어하는 보일러는 2003년도에 린나이가 네. 최초로 네.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그러니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얘는 왜 갖고 오셨어요? 그래도 또 저희 네. 대표 모델 네. 이번에 4월 달에 출시된 새로운 대표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로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소개를 드리려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혹시 보일러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내가 만약에 쓰고 있다면은
뭐 저는 뭐 한 7, 8년은 써도 뭐 괜찮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보통 보일러의 수명이 짧게는 7년, 평균 10년, 길게는 뭐 12, 3년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도 이렇게 좀 떨어지고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급 스테인리스 재질의 열교환기, 보일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열교환기가 최고급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고 또 판형 열교환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고급형 그 어떤 그런 열교환기거든요. 그 판형 열교환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그 92% 이상의 높은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숫자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효율값은 비슷비슷하지만 그 효율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론은 예, 오래 그다음에 높은 효율로 예,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엑셀 파이프라고 하는 이 파이프 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고르게 난방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깔려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어느 한쪽만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게 깔리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이 난방수를 골고루 보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거나 예, 어떤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보일러를 써도 그쪽은 난방이 잘 안 되고 어느 방만 뜨겁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먼저 사전에 예, 보일러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이 잘 갖춰져야 보일러도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공이라는 게 이 보일러 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배관 시공이 그죠? 어떻게 보면 방열판이잖아요. 얘가 잘 시공돼야지만 얘가 아무리 보일러 회사에서 열심히 만들어도 100%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서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고 이 팀장님하고 재밌게 얘기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보일러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가스비를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일러 선택 관련된 영상 올렸을 때 이제 린나이가 제일 에이스가 좀 잘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좀 혹시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는 이제 다른 시공회사들하고 같이 정보를 교류를 하진 않고 있거든요. 다음에 또 이 보일러 관련해서 좀 새로운 기능이 나오거나 또는 신제품이 나오거나 다음에 인덕션 제품도 또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다면 예, 저희가 또 보일러 말고 그때 인덕션 들고 와서 제품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